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손익계산서의 과목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걸 잠깐만 복습을 하고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단 회계다라고 하는 거, 회계다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하여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회계라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 우리는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우리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에 우리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재무 상태, 그리고 경영 성과.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볼 수 있었고, 우리는 재무 상태를 뭐라 했어요?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우리가 재무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경영 성과는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우리가 경영 성과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나요? 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건 이 재무 상태에 우리가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 자체는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하려다 보니 우리는 이런 재무 상태,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잘 세분화해서 분류시켜줘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무 상태를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산, 자산은 몇 가지로 나눴었죠? 두 가지. 일단 두 가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눴고, 유동자산은 다시 두 가지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어 줬더라.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네 가지로 투자자산, 유형자산, 그리고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자꾸 암기하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동자산이다라고 하는 건 뭐라 했죠?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거. 그래서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생각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비유동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당좌자산과 그 다음에 재고자산, 재고자산이 뭐였어요?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더라. 맞죠? 네, 이렇게 됐고, 투자자산은 우리가 비유동자산에 투자자산은 투기를 목적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형자산은 장기간 동안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기타 비유동자산은 내 것이지만 당분간은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이더라. 이해되시나요? 네, 이 정도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부채는 두 가지. 뭐랑 뭐였어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그래서 유동부채다라고 하는 것은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는 1년 안에 안 갚아도 되는 거. 우리 1년은 언제까지라 했죠? 내년 12월 31일까지를 1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는 우리가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요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본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직은 그냥 자본은 자산에서 뭐를 뺀 거? 부채를 뺀 나머지를 우리가 자본이라 한다. 요 정도까지를 재무 상태라 했고, 이 안에 있는 계정 과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어요.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7페이지서부터는 계속 읽어보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오늘의 이제 본격적인 진도는 이 경영 성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 성과.
경영 성과는 수익과 비용의 상태. 그래서 수익은 돈을 버는 것, 그 다음에 비용은 돈을 쓴 것. 그런데 우리는 투자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거잖아요. 그죠?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 많이 분류를 할 거예요. 어떻게 돈 벌었니? 어디다가 돈을 썼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를 우리가 손익계산서라고 해요. 손익계산서라고 하고 이런 손익계산서라는 표에다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쭉 해서 투자자들한테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에 있는 수익과 비용의 순서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수익과 비용은 첫 번째 매출액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매출 원가를 빼주시고 나면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서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 를 빼주시고 나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의 플러스 영업 외 수익이다 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영업 외 비용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더하고 빼고 나면 이제 우리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세를 빼주시고 나면 우리는 마지막에 당기 순이익이다 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하시게 돼요. 이렇게 손익계산서의 구조인데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건 빨리 이 순서대로 암기를 조금 해 두시면 뒤에 가서 공부하실 때 조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중에 수익이다 라고 하는 게 수익, 돈 버는 것은 매출과 영업 외 수익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수익은 우리 지난 시간에 업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이 재고자산을 하면서 우리가 업이다 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우리 회사의 설립 목적이더라. 우리 회사는 이것으로 인하여 돈을 벌을 것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 그 업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그래서 상품을 팔고 제품을 팔고 이런 재고자산을 판매를 해서 돈을 벌어들인 걸 매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영업 외 수익은 뭐냐? 영업 외 수익은 회사는 꼭 상품을 팔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은행에다가 넣어놓기만 하더라도 은행에서 이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회사의 여유자금으로 주식 투자 같은 것을 해서 거기서 돈을 또 벌어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 업과 관련 없이 업 외에 수익, 돈 벌어들인 걸 영업 외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출 원가 엄청 중요한데 나중에 얘 세부 사항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콜라를 하나를 팔겠다. 그러면 사온 값이 있어야 되겠죠. 사온 값을 매출 원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이 매출 원가,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영업의 비용, 그리고 법인세 이렇게 네 가지를 비용으로 구분을 하게 돼요. 네 가지를 구분을 하게 되고 이렇게 선 있는데 밑에다가 나온 매출 총이익,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그 다음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이것은 계산의 결과물이에요. 그냥 우리가 계산해서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얼마 남았어요. 여기까지 계산했더니 얼마가 남았어요. 이렇게 되고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은
이 영업이익까지를 우리 회사의 주된 업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같은 거 막 하게 되면 뉴스에 막 나와요. 뉴스에 삼성전자 뭐 1분기 영업이익이 얼마가 증가하였습니다. 얼마가 감소하였습니다. 결국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회사는 이 영업이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기업이라는 걸 평가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을 산출하기까지의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요 정도까지가 이제 손익계산서의 구분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이제 계정 과목들은 이제 제가 9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재무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산은 유동, 비유동,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부채는 유동, 비유동, 비유동 부채, 사장퇴 있다라는 거, 사채, 장기 차입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 계속 나중에 뒤로 가면서 또 할 거예요. 자본은 자본의 분류가 조금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자본이라 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경영성과는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치가 될 건데, 여기에는 수익과 비용을 표시를 해주는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할 거예요. 손익계산서. 여기에 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매출과 영업의 수익 두 가지가 있고, 비용은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 법인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매출 원가는 아까 뭐라고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내가 들어간 돈, 그 원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우리 회사의 주된 업과 관련,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러면 직원들 월급도 줘야죠. 그 다음 밥도 사줘야죠. 그 다음에 각종 4대 보험료도 납부를 해야지 되고, 여비교통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 주된 업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영업외 비용은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비용들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같은 거를 했을 때 돈을 벌면 좋겠지만, 벌면 영업의 수익이 되지만 돈을 잃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영업의 비용이다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나라에다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돼요. 국가에다 내야 되는 세금을 우리가 법인세다. 그럼 법인세는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을 우리가 법인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까지 이렇게 구분을 일단 먼저 조금 하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잠시 쉬셨다가 이제 9페이지의 계정 과목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